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하면서 김정은 북한 정권 또 수뇌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다른 전략 무기들, 북한이 매우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들을 추가로 또 한반도로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B-52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전략 무기들은 어떤 무기들,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군사 전문가입니다.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어제 상황인데요. B-52 전폭기가 새벽 6시에 괌에 있는 앤더슨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서 6시간 만에 우리 상공으로 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 공군의 이제 폭격기 부대들은 대부분 이제 괌 앤더슨 기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괌 앤더슨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 거리가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가 매우 길고요. 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지에서 어제 오전에 이제 이륙을 해서 낮 12시쯤에 오산 공군기지로 이제 도착을 했죠. 네. 더 빨리도 올 수 있습니까? 속도를 더 다만 이제 이 B-52 폭격기는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일반 여객기와 같은 이제 비행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시간으로 어제는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거리가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괌 기지에서도 한반도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B-52 폭격기는 이제 뭐 일반 폭탄도 장착을 하지만은 순항 미사일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순항 미사일 가운데 AGM-86이라는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핵탄두 버전도 있고 또한 일반 폭탄을 장착한 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탄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2,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괌에서 이륙한 다음에 뭐 사격을 하면은 북한까지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날아온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지 않더라도 순항 미사일은 유사시에는 아주 급박할 때는 바로 쏴서 타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AGM-86B 같은 경우에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핵 우산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이 B-52가 서너 대만 떠서 평양을 집중 포격을 하면은 평양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B-52 같은 경우에는 약 30여 톤 이상의 그런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폭탄이나 아니면 정밀 유도 무기, 앞서 말씀드렸던 순항 미사일 같은 것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서너 대가 같이 이륙을 해서 북한에 진입해서 평양을 공격한다면은 뭐 120여 톤 이상의 포격을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B-52와 함께 옆에 우리 공군 F-15K하고 미군 그 전투기가 같이 무력 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B-52가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 한미 양국 공군의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고한 한미 양국군의 전력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작전상으로 갔을 때는 우선 이제 한미 양국 공군의 전투기가 북한의 방공망을 제거하고 이후에 이제 B-52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의 그런 그 군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B-52 전략 폭격기의 재원인데요. 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길거든요. 길이가 무려 49m에 이르고요. 너비는 56m. 무게가 221톤, 최고 속력은 시속 960km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음속으로 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가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한 5배, 6배 정도의 그런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단은 폭탄만 하더라도 이제 30톤 정도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막대한 양의 그런 무장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게가 221톤, 여기에다가 추가로 31톤의 폭탄을 또 적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까 그 무게 221톤 안에 그 30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B-52 전략 폭격기가 실전에 도입된 것이 굉장히 오래전이더군요. 예, 1950년대부터 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참가한 것은 이제 베트남전이 되겠고요. 이후에 뭐 걸프전이라든가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가장 일선에서 활약한 그런 폭격기입니다. 네. 앞으로도 한참 더 운용될 예정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 공군이 이제 차세대 폭격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제 오래됐지만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오래돼 보이지만은 사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은 새로운 걸로 매번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은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어떤 무기들을 실제로 탑재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AGM-86이라는 이 순항 미사일이요.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AGM-86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 해군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있고 미 공군은 AGM-86이라는 순항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걸프전 당시에 개전이 시작된 첫날 가장 먼저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AGM-86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날아서 어떻게 그 표적을 따라서 공격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핵을 탑재한 경우에는 2,50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폭탄을 장착한 경우에는 1,000km 이상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발사가 되면은 이제 저공 비행으로 예를 들어 산이나 이런 지형 지물을 따라 비행하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또한 오차 또한 적습니다. 사실 뭐 수십 미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정밀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예컨대 북한의 핵심 시설들, 예. 수뇌부들의 시설을 아주 이렇게 핀셋처럼 찝어서 거기로 발사를 하면은 오차가 불과 몇 미터밖에 나지 않게 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거기를 타격을 하는 거군요, 이 순항 미사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GM-8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할 벙커 버스터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또 탄두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물이나 아니면 중요 인사의 뭐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AGM-86 이 순항 미사일 앞에 탄두로 이 벙커버스터라든가 또는 핵탄두를 거기에 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AGM-86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버스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의 지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격할 수 있게 되죠. 예. 지금 여기에다가 싣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탑재를 하는 건가요? 무기들을 양쪽에 이렇게 탑재하게 되는 겁니까? BOC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날개에 2개의 무장 장착점이 있습니다. 이 무장 장착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하는 구역인데요. 네. 예를 들어 이 AGM-86을 달 경우에는 양쪽 날개에 6발씩 총 12발 그리고 폭격기 내부에 또 폭탄창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8발을 또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0발까지 이것을 달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발까지 달고 비행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싣고도 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이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B-52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서 상황에 맞게 이제 투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벙커버스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벙커버스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포탄과 달리 상당히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면을 뚫고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터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일단은 침투가 용이하게 길게 설계가 돼 있고요. 또한 재질조차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육군에서 사용하던 8인치 그런 야포를 개조해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최초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벙커버스터가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어떤 데서는 지하 30m라고 하고요. 어떤 데서는 뭐 60m까지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사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GBU-57이라고 해가지고 MOP 즉 대형 벙커버스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B-52에 한 두 발 정도만 장착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60m 이상 들어가서 지하 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하 몇십 미터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폭발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100m, 지하 100m 이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서 가까운 지점에서 이제 폭발을 해서 완전히 이제 부셔버리는 것이죠. 예. 김정은의 지하 벙커가 지하 100m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파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재래식 벙커 버스터로는 사실
그런 수백 미터에 있는 지하실을 파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을 적용한 핵폭탄 또 벙커 버스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뭐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목표물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추가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다른 전략 무기들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B2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는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 공군은 지금 앞서 설명해드렸던 B-52 폭격기, 그다음에 B-1B, 그다음에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총 3종류의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폭격기가 바로 이 B-2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서 사실 크기에 비해서 실제 레이더상에 잡히는 것은 이제 새 한 마리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상에서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게 되죠. 결과는 레이더상에 안 잡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스텔스 기능과 함께 대략 한 22톤 정도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유, 많이 탑재하는군요. 예,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목표물을 각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최소 16개에서 최대 80개까지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수밖에 없는. 자, 다음 보시죠. 자, F-22 스텔스 전투기요. 설명해 주시죠. F-22 스텔스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전투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항전 장비들이 가장 최신의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가 이제 마 2.42로서 웬만한 전투기보다 더 빠르고 또한 기동성 또한 좋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열렸던 서울에 오셨을 때 이제 F-22 스텔스 전투기가 국내에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군 관계자들이 정말 이런 전투기가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그리고 고기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미 두 나라가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핵 추진 항공모함인데요. 그러니까 핵을 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자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력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이제 재래식 항공모함보다 그야말로 무한대로 이렇게 운항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대략 한 80여 대 가까운 각종 전투기들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떠다니는 공군기지라고 하는데요. 이 80여 대라는 숫자는 웬만한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코앞에 공군기지가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해라든지 서해라든지 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자, 핵 추진 항공모함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은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인 위협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미시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을 개조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항 미사일을 한 150여 개를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탐지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동력을 쓰기 때문에 사실 물 속에서 뭐 무한대로 거의 자망이 가능한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위치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공격하는 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그 개발해서 선을 진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보였다는 SLBM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북한의 SLBM과는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네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SLBM 같은 경우는 단 한 발밖에 없지만은 미시가노 같은 경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150여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이제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을 날았던 B-52 그리고 추가 투입이 검토되는 전략 무기들에 대한 해설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